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경제 체제까지 했나? 경제 할 차례구나. 경제 체제. 만약 밤날씨에 진짜 벚꽃 피는지 모르고 수업하려는데 우울하다고 우울해. 딱 요즘이 대학생이 되면 제일 놀기 좋을 때인데 버스를 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바로 수업에 들어가자. 이제 테마 3. 숙제 좀 꼭 해. 밀리지 말고. 숙제 밀리면 따라잡기 힘들어 진짜. 응? 꼭 해라. 밀린 거 일주일 동안. 오늘 진도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자, 테마 3 경제 체제를 보는데 경제 저번에 우리가 뭘 봤냐면 경제 활동의 정의를 내려봤어. 경제 활동이란 경제 주체, 즉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생산 요소나 생산물이라는 경제 객체를 가지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분배도 하는 이런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런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서 희소성. 그래서 희소성에 따라서 자유재와 경제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걸 그래프로 설명도 한번 해봤고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러한 희소성이 있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 합리적인 선택이란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돼, 그렇지?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회비용을 봤지, 기회비용, 그렇지?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다 합친 게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생산 가능곡선 그래프로 설명했었어 저번에, 그렇지? 기억나지? 여기까지가 저번에 한 내용이야. 오늘 할 내용은 바로 경제 체제야, 경제 체제. 경제 체제가 갑자기 왜 생뚱맞게 왜 등장하냐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의 제도, 규칙, 규범 등을 딱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해결하게 하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경제 체제란 경제 규범,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을 경제 체제라고 그래요. 자, 그럼 경제 체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생산 수단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생산 수단을 개인이 가지면 자본주의 경제체.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 국가가 공유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렇게 구분해. 그리고 경제 문제를 관습에 의해서 해결하면, 관습, 전통 이런 거에 따라서 해결하게 되면 전통 경제, 즉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전통 경제와 그 다음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게 되면 시장 경제. 그 다음에 국가가 철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통제해가지고 해결하면 계획 경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계획 경제. 가끔 내신에서 이걸 구분 기준이 나오기도 해. 구분 기준. 생산 수단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전통 경제, 시장 경제, 계획 경제를 구분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다른 거 없어. 똑같아.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구분할 거 없어. 자, 그럼 이제 시험제 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차이점. 이게 시험 문제 첫 번째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이거는 무척 쉬운 문제야. 이거 틀리면 성적 올린다는 생각은 애당초 버려야 돼.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야.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가급적 개입을 안 하는 거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고, 계획 경제는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많겠지. 그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각 개별 경제 주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정책 결정이 분권화돼 있어. 분권화. 반면에 계획 경제 체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중앙 집권화돼 있어. 중앙 집권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해? 각자 소유해. 각자. 개인이 소유해. 개인 소유. 계획 경제 체제는 국가가 소유해. 국가가.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이 뭐냐? 잘하는 놈 더 주고 못하는 놈 안 주고, 즉 성과,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해.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해. 반면에 계획 경제는 딱 필요한 것만큼만 똑같이 줘. 얘가 생활하는데 한 달에 뭐 쌀이 10kg 필요하다 그러면 10kg씩 똑같이 주는 거야. 10kg치. 그래서 배분 기준은 필요야.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해. 필요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잘한 놈이 더 잘하고 못한 놈은 뒤처지고 무한 경쟁이야. 무한 경쟁.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을 추구해. 반면에 계획 경제는 무턱대고 다 똑같이야. 이름하여 형평성을 중시 여겨. 형평성 중시.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좀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지. 즉 개인의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되겠지. 동기부여가 돼. 그리고 자원이 이제 또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지. 동기부여가 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하려고 하는 노동 의욕도 좀 높아지겠지. 노동 의욕도 높아진다는 거. 생산성도 좋아지고. 하지만 단점이 있지. 단점 뭐겠어? 능력 있는 놈은 모든 걸 갖고, 그지? 없는 놈은 거의 가진 게 없고, 그지? 소득 격차가 심해지겠지, 그지? 소득 격차가 심해져. 그리고 모든 경제 문제를 시장에 맡기니까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겠지, 그지? 되게 불안정해. 시장이 불안정해. 자, 그러면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나눠주니까 소득의 형평성이 높아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정부가 철저하게 개입하니까 시장이 안정감을 갖고 있겠지. 불안하지 않겠지. 반면에 단점, 뭐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치? 자, 이거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 이거는 그냥 맞추고 들어가야 돼. 외울 필요도 없지, 그지? 외워져야 되는 거지. 자, 이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체제의 역사를 봐야 돼. 역사. 자, 역사에서 뭐 두세 문제 나오겠지. 이것도 중요해. 자, 일단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는 거야. 자본주의 역사. 자본주의는 제일 먼저 상업자본주의부터 시작했어. 상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는 절대왕정 시대에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겠지. 전쟁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돈을 거두려면, 세금을 얻으려면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펼친 정책이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야.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상공업자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업 자본가가 형성되는 거야. 상업 자본가. 즉 무슨 과정에서? 생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생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자본가가 형성되더라. 그런데 이 상업 자본주의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엄격하게 철저하게 통제를 해. 이름하여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야. 보호무역.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자본주의는 엄격한 의미의 자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 왜? 자본주의는 국가 개입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최초의 상업자본주의는 엄격한 의미의 자본주의라 보기 힘들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된 건 언제냐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에게 이제 자유가 부여돼. 자유권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번 산업자본가가 형성돼. 산업자본가. 자본가가 형성.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돼요.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생산물의 아까 상업자본주의는 생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형성했다고 그랬지, 그지? 산업자본주의는 이런 생산물의 무슨 과정? 제조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야. 제조 과정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본주의. 자, 이 산업자본주의의 핵심은 국가 개입하지 마,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지. 이름하여 자유방임주의야. 자유방임주의. 같은 말로 어떤 게 있어? 작은 정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가장 작은 정부일수록 가장 좋은 정부다. 국가는 밤에 경찰활동, 순찰활동만 해라. 뭐 국가가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지. 이름하여 야경국가, 야경국가. 다 같은 말이야. 자, 이러한 사상의 이론적 바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야. 애덤 스미스. 중요하지. 자, 스미스하고 다 이거 같다고 보면 돼. 상업자본주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자, 스미스는 뭐라고 하냐면, 자, 시장에 있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 국가 개입하지 마. 그냥 냅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되게 돼 있어. 이 뜻이 알아서. 즉, 알아서 시장 안에 뭐가 있다? 시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주장해.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뭐가 있다? 가격이 있어. 가격. 이 가격이 경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야, 물건이 책상이 부족해? 걱정하지 마. 책상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덜 사고 생산자들은 더 생산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책상이 더욱더 생산되게 돼 있어. 야, 책상이 부족해? 걱정하지 마. 아니, 책상이 남어? 걱정하지 마. 남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사고 생산자들은 생산 안 할 거야. 그래서 부족한 거 없어. 남는 거 안 생겨. 즉, 경제 문제를 시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해.